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.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.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.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3mm 정도 측정이 돼요.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02mm거든요. 그러니까 뭐 사각턱이 그렇게 좌우로 많이 넓은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135mm 정도 측정이 돼요. 그런데 남자 평균은 135거든요. 그러니까 뭐 광대도 그렇게 평균에 비해서 많이 넓은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너비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재는데 한 152, 3 정도 측정이 되죠. 근데 남자 평균은 148이에요. 그러니까 두상은 한 3mm 정도 큰데 나머지 부분은 평균하고 비슷하다. 그래서 두상만 조금 큰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,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. 이렇게 보면 지금 136mm 정도 측정이 되죠. 근데 남자 평균이 125mm예요. 그러니까 한 1cm 이상 길은 거고요. 그다음에 요거를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, 코뼈 만나는 요 점에서 이 코앞가시라고 하는 부분까지 봐요.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 요게 재보면 한 62mm 정도 측정이 되죠. 근데 남자 평균은 이게 56mm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 4mm 정도, 6mm 정도 긴 거고요. 그래서 중안면부에서 조금 긴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하안면부에서 똑같이 재보면 이마뼈,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여기를 재보면 이게 7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74mm면 평균이 70mm예요. 그러니까 여기가 4mm 정도 길다는 거죠. 근데 중안면부도 지금 62mm니까 평균보다 지금 한 6mm 정도 긴 거고 그래서 중안면부가 오히려 조금 더 긴데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약간 하안면부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얼굴이 뭐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건 없지만 길다. 그래서 좀 커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게 더 기냐? 그러면은 사실은 하안면부보다는 중안면부가 조금 더 길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는 귀밑각을 봐요. 보통 귓볼 기준으로 이제 귀밑각이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딱 그 정도 있으세요. 그래서 뭐 사각턱을 잘라줄 필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. 그렇게 보면은 지금 턱이 약간 무턱이어서 오히려 조금 더 길어 보인다. 그러니까 턱이 뒤로 들어가면 더 길어 보이거든요. 근데 지금 턱뼈 모양을 보면은 그렇게 턱인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 아랫입술이 조금 더 불룩한 느낌이 있어서 입이 좀 더 아래가 턱이 나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그래서 턱이 이렇게 뒤로 누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뒤로 누워 있으면 정면에서 볼 때는 더 길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환자분 상태에서는 턱을 여기를 살짝 앞으로 좀 빼주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양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? 그럼 보통 그냥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으로 하면은 지금 한 8mm 정도 앞으로 전진이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마시고 한 6, 7mm 정도만 앞으로 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길이도 꽤나 길기 때문에 조금은 앞으로 빼는 것도 좋고 길이를 조금 이렇게 줄여가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한 5, 6mm 정도 전진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길이를 줄이면서 턱을 전진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거 또 하나 보는 걸 말씀드리면 비대칭 관련인데요.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.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많이 틀어져요.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폭은 넓고 그다음에 이 폭은 좀 좁은 편이죠. 그래서 이쪽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환자분은 이렇게 지내시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약간 이쪽으로 돌리고 지내세요. 그래서 비대칭이 좀 덜 보이는 편이죠. 하지만 정렬이라는 걸 해서 보면은 환자분 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많이 좀 치우친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.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얼굴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요. 그 다음에 턱 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쪽 부분이 살짝 뜨죠.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치우친 모습이 보인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안화뼈에서도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보면 이쪽이 조금 더 튀어나온 느낌이 조금은 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연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턱이 약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 비대칭이 존재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턱의 비대칭을 완전히 고치려면은 뭐 사실 양악해도 이런 경우는 완전히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유두돌기라고 하는 게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안 보이죠.
그래서 지금 정도면 비대칭은 지금 환자분이 지내시듯이 이렇게 살짝 돌리고 지내시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턱의 길이가 좀 기니까 좀 이렇게 절골을 해서 턱 길이를 한 3, 4mm 줄이고, 그다음에 남은 뼈를 전진을 할 때 얼굴 중심축에 맞춰서 전진을 하고,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갈아내고 이런 작업을 하면 그래도 조금 비대칭은 덜 보이고 이런 무턱 느낌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꺼져 보일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턱이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꺼져 보일 수는 있는데, 뭐 그게 괜찮으시다면 뭐 턱 전진이 답이 될 것 같고요. 길이를 줄이면서 하는. 그게 만약에 나는 싫다, 난 턱에 그렇게 패여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전진을 시키고요. 이런 식으로 전진을 시키고 비대칭을 맞춰서 이쪽 부분을 좀 더 많이 전진을 시키고 여긴 조금 하는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얼굴 축의 중심을 맞추면서 전진을 시키고, 그 다음에 요 밑에서 길이를 이렇게 잘라주는 방법도 이렇게 잘라버리고, 그 다음에 보형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진을 시켜서 여기를 볼륨을 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. 그래서 뭐 양쪽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단점들이 각각 있는 거죠. 뭐 보형물을 넣는 작업을 하면은 뭐 보형물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을 것이고, 내 뼈로 저 뼈를 줄이고 전진을 하면은 또 이런 체부 볼륨이 조금 꺼져서 남자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페임이 조금 생길 수도 있다는 거.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턱의 길이가 조금 줄어들고 조금은 전진이 되는 게 환자분한테는 제일 어울리는 얼굴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요 귀 뒤에 이렇게 침샘이 발달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지금 여기도 꺼져 있고요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턱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. 이 부분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. 이 부분은 손대는 순간 환자분은 이 부분이 푹 패여 보이는 느낌이 생길 거고, 여기 볼록한 느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턱 라인만 울퉁불퉁해지는 게 되고요. 지금 이런 데 보면은 턱 라인이 잘 안 보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턱 라인을 주고 싶다, 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볼륨이 만들어지면 그런 턱 라인도 좀 만들어지면서 비대칭도 교정할 수 있는 보형물 수술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단순히 긴 거를 해결하고 무턱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진술과 턱끝 축소술이 조금 더 맞고요. 턱 라인이 그래도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보형물 수술이 환자분한테는 적절한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.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